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순두부찌개를 시켜 먹습니다. 가격이 올 초보다 오른 곳이 많습니다. 순두부찌개의 원료인 순두부, 각종 야채들, 서빙하는 분들의 인건비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와 국경도 맞닿지 않은 곳에서 벌어진 일이 밥상 물가를 올리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저도 이제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네. 조금 두루뭉술하게 한 경향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네. 가령 미국 중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옥수수 밭이에요. 우리는 이제 곡창지대가 있죠. 네. 뭐 평야들이 있지만 기껏 가봐야 뭐 자동차로 한 80km로 한 10분? 네. 15분 이렇게 가면 평야를 다 둘러볼 수 있겠죠? 그것만 네. 해도 굉장히 넓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같이 이제 농토가 적은 곳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지만 네. 미국은 가령 딱 옥수수 밭인데 차로 출발합니다. 네. 그러면 80km로 20분을 가도 옥수수, 30분을 가도 옥수수. 그러니까 사람이 없고요.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그냥 내내 옥수수 밭만 있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 러시아에 가면 열차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막 일주일 동안 그렇죠. 계속 달리는 열차인데 밖에 보면 계속 평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네.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지만 이 국토가 넓은 특히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밀이나 옥수수, 콩 등을 재배하는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풍경인데요. 네. 그러면 이것들을 다 수확을 합니다.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쌀을 수확해서 네. 어디 좀 보관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 수확을 해서 옥수수를 치면 옥수수 알갱이를 다 수확을 하는데요. 네. 이 옥수수 알갱이를 어떤 식으로 수확하냐 하면 우리 왜 낮은 5층짜리 아파트 한 개동쯤 되는 네. 그런 저장고에다가 다 붓습니다. 네. 그거 이름이 곡물 터미널이에요. 저도 저도 이거 터미널이라는 거를 처음 들었는데요. 네. 이 곡물이 가을 수확기가 돼서 이제 농장에 저장을 하는데 네. 이거를 저장을 하려면 전부 다 쏟아 부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다 저장통에 쌓이면 이 통을 옮겨야 되는데 그 또 작은 아파트만 한 게 네. 그 옥수수로 꽉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 무거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를 또 컨베어 벨트 같은 데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통째로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요. 네. 그럼 이게 중부에서 수출을 하려면 수출 항까지 와야 되겠죠. 네. 수출 항구라는 건 동부, 서부 이런 식으로 남부 밑에 있죠. 네. 그 항까지 운송되는 거, 이 복잡한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터미널이라고 부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규모가. 규모가 우리는 네.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막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하는데 여기는 이제 옥수수터미널 그렇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철도로 운송할 경우에는 110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한 11,000톤 정도 톤입니다. 곡물이 수출터미널로 운송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지선, 배에 실어야지 전 세계 국가로 수출이 될 거 아닙니까? 바지선 같은 경우는 한 대에 약 1,500톤의 곡물을 적재하고 이것이 40척의 배가 한 선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6만 톤의 곡물을 한꺼번에 운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산지 중부에 있는 캔자스, 일리노이, 뭐 아이오와 이런 데서부터 그 한국, 뭐 워싱턴주나 오레곤주에 있는 한국까지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한국까지 오고 나면 이 한국에서 전 세계로 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천항이나 군산항으로 들어오는데 통상 이게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원산지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한 달에서 석 달이 걸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CJ나 삼양사나 이런 회사들이 그냥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들도 그들의 필요한 물량이 이렇게 뭐 11,000톤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전분당 협회라든지 협회를 그래서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미리 선주문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제분협회, 그 다음에 그 사료협회, 그 사료협회 같은 경우는 지역을 중심으로 뭐 호남, 경남, 뭐 강원도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요. 미리 주문한 물량을 인천항이나 군산항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자 자기들이 그 요청한 만큼 뭐 삼양사, CJ, 풀무원 이런 식품 기업들이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식품 기업들이 그 원재료를 받아서 다시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두부나
콩기름이나 뭐 팝콘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되는 거죠. 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과정이 다 돈입니다. 그렇죠. 네. 자, 우선 이 그 생산하는 농부들에게 돈을 당연히 줘야 되죠. 그렇죠. 네. 생산자들에게. 그러니까 원가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이 원가라는 것은 이 곡물 시장은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네. 이게 원가를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물론 아주 특별한 작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큰 규모라면 해당 지역의 곡물, 그 이제 생산지와 직접 계약을 맺어서 하기도 하는데 대다수는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옥수수를 원가를 만약에 1kg 생산하는데 100원이 투입됐다. 근데 그 달에 선물 시장에서 만약에 80원에서 형성이 되면 농부들은 그냥 80원에 팔아야 합니다. 네. 이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생산된 제품을. 그럼 그게 원가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곡물 터미널이라고 했죠. 네. 이게 운송하는 모든 수단이 전부 다 기름, 유가와 상관이 있습니다. 네. 다 운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며칠씩 이 컨베이어 벨트를 돌려서 갈 수도 있고요. 그럼 또 한국까지 가서도 한국에서도 배로 선적해서 우리나라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과정이 다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식품 곡물 자급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한 끼의 식사를 먹는 데에는 이 돈이 다 붙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최종 소비자로서 외식비가 올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모든 것 하나하나에 전부 다 플러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발 전쟁 때문에 다 이게 붙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두부 먹는데 순두부 원가 올랐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고, 뭐 냉면 먹는데 냉면 값이 뭐 14,000원이면은 왜 이렇게 비싸 뭐 이렇게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정말 사람의 손을 거치는 모든 과정과 운송을 하는 모든 과정의 가격이 전부 다 오른 겁니다. 네. 근데 제일 또 문제는 이 곡물 같은 경우는 제가 옥수수, 밀, 콩을 3대 곡물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이것은 파프리카나 양상추나 양파랑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이렇게 원예 작물이라서 그 온실에서 재배가 가능해요. 네. 그런데 옥수수를 뭐 온실에서 재배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이것들은 정말 그냥 광활한 대지에서 그냥 커야 되기 때문에 정말 기후도 좋아야 되고 네. 적정한 강수량도 있어야 되고 그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국토의 일부분은 훼손이 됐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훼손이 되지 않았더라도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식량 수출을 톤을 규제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걸 받아들이려면 굉장히 이제 고비용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궁금해하실 것들이, 그러면 산지는 우리나라는 농토가 작으니까 생산을 그렇게, 아마 저한테 얘기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급할 수 있을 정도의 옥수수를 만약에 하려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농토 있죠. 네. 논밭, 거기 전 구역에 옥수수만 심어도 우리는 음.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땅이 네. 작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터미널부터 이 모든 트레이딩 과정, 이것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회사가 거의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일부 뛰어들었는데 굉장히 후발도사라서 미미하고요. 흔히 말하는 A, B, C, D, 이게 이제 회사의 앞글자를 딴 건데 네. 그런 회사들이 다국적 기업이에요. 이 회사들이 전부 다 이 곡물 트레이딩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보통 100년에서 250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회사들은 어느 정도의 그 사서 곡물 트레이딩을 어느 정도 해서 또 이거를 뭐 어떤 유가가 올랐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쪽 곡물 터미널에서 만약에 손해가 나면 다른 이거를 옥수수를 이쪽에 뭐 수출하지 않고 다른 대체제로 만드는 이런 250년이 넘는 역사 동안 한 곳에서 펑크가 나면 다른 곳에서 메꿀 수 있는, 매출을 쉽게 말해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굉장히 연구를 해온 곳인데 이 회사들이 전부 다 미국계 기업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들에게
우리가 꼭 필요하니까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들이 이제 하는 대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유일하게 하나 끼어든 게 중국 회사예요. 중국의 COACO라고 해서 코프코라는 회사가 식량난을 2010년도에 겪고 난 다음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먹고 살 인민들이. 그래서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지금은 이 ABCD라고 부르는 흔히 메이저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 됐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 ABCD라는 회사와 중국 회사 뭐 그 외에 이들에게 이제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회사들도 지금 이제 전쟁이니까 뭐 예를 들어 뭘 수확하거나 뭐 이게 뭐 모아둔다거나 그런 게 좀 어려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이제 물가 고공 행진도 계속 되는 건가요? 더더군다나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아직 농토가 얼마나 훼손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 전쟁이 끝난 뒤에 봤을 때 거기 만약에 뭐 작황이 힘들 정도로 만약에 뭐 하면은 거기 다시 개간해야 되고 다시 이제 비료 줘야 되고 다시 하잖아요. 그럼 그동안은 이제 생산이 안 되니까 앞으로도 이제 물가 고공 행진은 아마 전쟁이 끝나더라도 당분간은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옛날에 스탈린이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뭐 밀인가 그거를 막 해서 소련은 잘 살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막 그 기근에 막 이렇게 굶어 죽고 사람 고기를 먹고 그거를 영국 기자인가요? 누가 취재를 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담은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흑백이에요 영화가. 요즘 나온 건데도 보면서 저도 막 구역질이 나고 그랬거든요. 너무 불쌍하니까. 참 많은 분들은 이 프로세스를 저도 몰랐어요. 곡물 터미널? 그럼 무슨 곡물, 우리는 이제 무슨 어디 정말 이렇게 고속버스 터미널 생각하는데 정말 이런 복잡 다변한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점이 좀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좀 국력이 약하고 이런 사업을 좀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